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여쭤보기 전에 네. 책을 내셨더만요, 보니까. 예. 책 제목이 뭐예요? 착한 대화 컴플렉스입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요즘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뭐 라떼는 얘기했다 꼰대 소리 듣고 예쁘다고 칭찬했다가 외모 평가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라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요? 거기 비법이 좀 있습니까? 네, 갈증은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도 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라떼를 많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많이 팔리고는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어떻게 이제부터 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요즘 대치동 학원가에서 또 논술 독서 학원 열풍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면서 그 때문인지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문해력 논란이 이걸로 간다고요? 예. 유명 논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대기만 1, 2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를 걸어야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상담도 돈을 내야 겨우 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수강생이 만 3세, 4세라는 점이었습니다. 만 3세부터 수강을 한다고요? 네, 학원을? 4살부터 학원에 다닌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 문해력 격차가 8살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글을 잘 읽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고 못 읽으면 초등학교 교과서도 못 읽는다라는 건데요. 그 격차가 8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격차가 드러나는 게 고1 때 모의고사라는 건데요. 그 이전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 4세부터 7세 사이에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기 교육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렇죠. 조기 교육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대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워낙 유명한 곳은 대기가 많다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마다 문의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가령 우리 아기가 지금 11개월인데 주변에서는 지금부터 논술 학원에 대기를 걸어야 한다고 한다. 다들 보통 몇 살 때부터 하시냐라는 질문에 여기에 대한 댓글이 11개월은 너무 이르다. 2돌쯤 하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린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야 4, 5살 때부터 다닐 수 있다라는 답변인 건데요. 예. 실제로 소문난 학원들은 최소 1년이었고 대기가 길게는 2년까지 걸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입학 대상은 4세부터고 학부모 인터뷰를 마쳐야 이 신입생 수강 등록 기회라는 게 주어집니다. 네. 담임 선생님도 따로 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학교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선행학습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교육비나 가방값 그리고 부자재비로 2달에 42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강 신청이 30초 만에 또 끝난다고 해서요. 예. 등록을 하고 나서도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이거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이 정도면. 네. 그런데 그래 아무튼 뭘 배우는데요, 그래서? 독후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주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는 시기입니다. 과제가 시작되는 건 6살, 6세부터이고 이 독후감을 100자씩 쓰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7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문 수업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학원은 5세 기준으로 매주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원은 입학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7세가 중고등학교 난이도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중고등학교 책을 읽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뭐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학원에서 실제로 7세 대상으로 교재로 사용되는 책이 있는데 동화책 이름이 무늬파출소라는 책입니다. 네. 내용이 할아버지가 수리부엉이를 자루에 담아서 파출소에 찾아갑니다. 이 부엉이가 내가 키우는 닭을 11마리 먹어치웠으니까 경찰이 부엉이에게 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예. 이 책을 읽고 7살짜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경찰과 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재물손괴죄와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은 죄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이 필요성을 느껴본 뒤에 주인공들에게 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언해보자라는 문제.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 7살짜리한테 이런 문제를 준다고요? 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한대요? 대답이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 우선 나한테 소중한 걸 누군가 빼앗거나 망가뜨렸을 때 그런 좀 속상함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빼앗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걸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지켜주는 사람이 경찰이야라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재물손괴죄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딱 모범 답안이 딱 입력이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거의 암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재물손괴죄라는 개념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릅니다. 뭐 손괴란 단어가 워낙 어려운 단어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결국은 문해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라고 그 학교 교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문해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꽂혀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아이들의 어떤 읽기 능력, 이것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취지에서 그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건데, 이 문해력이 언어 영역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애들의 독서 활동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강화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네. 효과는 있대요.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선행학습을 보통 마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박지희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처음 배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낙엽이다 그러면은 낙엽은 낙 소리가 나서 기억 받침이 들어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서 오히려 지금 배운 애들은 낙엽을 이렇게 쓸 줄 안다라면 선행이 된 애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안다라는 생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아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낙엽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안 받아들여요. 네. 제가 통화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예. 것이었고요. 예.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빨리 배우고 또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작 정말 정확히 배워야 하는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게 네. 딱 그런 경우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나침도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